각종 대외 변수들의 우려감 속에서 최근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 자금 이탈 이거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섹터별로 들여다보면요, 그래도 꾸준히 그들의 러브콜을 받는 섹터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종목별로 들여다봐도요. 유통주들의 움직임을 한번 추적을 해볼까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백화점, 면세점, 편의점 등등해서요. 이런 유통주들 얼마나 매력적인 구간에 놓여 있을까요? 이 부분 최고의 이 애널리스트와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 유통부문 베스트 애널리스트 NH투자증권 이지영 연구원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요즘 시장 전략 차이가 참 어렵습니다. 네, 시장 네. 불안불안한 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주 이어지는 것 같아서요. 그렇죠. 유통 섹터의 1인자 아니시겠습니까? 어때요? 유통 섹터를 놓고 봤을 때 네. 투자할 만한 가치가 지금 현재 구간에서 있어요? 100점 만점 중에 한 몇 점 정도 줄 수 있을까요? 지금 유통 섹터에 대한 투자 점수는 네. 한 50에서 60점 사이. 50에서 60. 하지만 그러면 종목별로 들여다봤을 때는 어떨까요? 유통 섹터 안에서도 네. 한 80점 이상 혹은 90점 정도 줄 수 있는 종목들이 있나요? 네, 전체 유통을 봤을 때는 이제 내수 소비에 대한 우려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네. 면세점이나 중국 소비 관련 이제 소비재들 같은 경우는 네네. 80에서 90점 이상 그래요? 줄 수도 있다라고 보고 좋아요.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네. 큰 그림부터 그려볼게요. 유통주들 쪽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좀 그래도 꾸준히 이어져요. 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진짜? 모든 유통주에 외국인 투자자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럴 거예요. 네. 외국인 지분율이 올라가고 있는 종목을 잘 살펴보시면 모테신라라든지 신세계라든지 그래서 면세점 관련 종목이 좀 두드러지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또 제가 의류 섹터도 하고 있는데 네. 최근에 이제 외국인 매수가 나타나는 종목들 신세계 인터내셔널이라든지 맞아요. 한섬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중국 모멘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외국인이 국내 내수를 좋게 본다기보다는 네, 중국 네. 소비를 좋게 보고 있고 이것에 이제 노출이 많이 된 종목들 위주로 선배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런 종목들 과거에는 이제 내수주라고 해서 국내 경기가 이 소비가 조금 활성화될 때 이 네. 주가가 좀 치고 올라오는 측면이 있었는데 요즘은 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 유입이 들어오는 것도 다 중국 쪽을 타겟으로 보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들어오는 거겠죠. 네. 그렇다면 어쨌거나 이런 면세점주들 또 의류주들 네.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업황은 그래도 하반기에도 좀 꾸준히 괜찮을까요? 일단은 전반적인 섹터는 상반기보다는 이제 업황이 다소 둔화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하반기 이제 유통 업종에 대한 투자 의견은 좀 뉴트럴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업황 그리고 환율 그다음에 실적 개선 이런 세 가지 측면에서 좀 바라보았을 때 네네. 일단 업황은 글로벌 경기 피크아웃하고 그다음에 자산 소득 둔화 그리고 고용 부진 등의 우려로 다소 모멘텀이 지금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환율의 경우는 통상적으로 이제 워낙 강세가 내수주에 도움이 되는데 상반기에는 워낙 강세였지만 지금은 그 추세가 조금 약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호적인 환경은 아닐 것으로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실적 개선 폭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좀 둔화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네. 엄청나게 이 점수를 크게 주기는 조금 무리가 있겠어요. 네, 섹터 전반으로 봤을 때는 좀 뉴트럴한 상황입니다. 수치상으로 조금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백화점도 그렇고요, 면세점도 그렇고 사실 상반기 1분기 동안에는 진짜 장사 잘했다라고 얘기를 할 만큼의 이 숫자들이 이렇게 툭툭 튀어나왔단 말이에요. 네, 네.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지 2분기, 3분기 좀 내다볼 수 있겠습니까? 2분기는 실적이 좋을 것 같아요. 네, 2분기까지는 전년의 베이스가 굉장히 낮은 구간이라서 저희 네네. 실적이 좀 편안한 것도 있고요. 특히 백화점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백화점이 최근에 이제 명품 매출이 굉장히 좋고요. 고가 의류 및 고가 가전이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화점이 좋았고 매출도 좋을 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판관비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 개선까지 나타났고요. 면세점은 아마 이번 2분기가 사상 최대치 매출이 나올 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네, 매출만 좋은 게 아니고 저희가 워낙 지금 면세점에 오시는 고객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상 이제 송객 수수료 같은 걸로 높게 안 줘도 되는 그런 상황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판관비도 굉장히 잘 관리가 될 것으로 보여서 2분기까지는 실적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3분기로 이후. 넘어가면은 네, 그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 백화점이 이제 턴어라운드 한 게 작년 3분기부터 약간 실적이 바닥을 찍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실적의 그런 기저 효과는 조금 사라질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네, 다만 네. 면세점 같은 경우는 3분기가 연중 최고 성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중국의 보따리상이라든지 딸공의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3분기에 2분기보다 더 좋은 실적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유통주 가운데서도 뭐 백화점, 대형마트, 또 면세점, 그 가운데서 이제 면세점에 대해서 조금은 큰 점수를 부여해 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유통주 안에서도 탑은 면세점주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유통주 내에서는 면세점주를 제일 좋게 아, 그래요? 보고 있고요. 근데 이 앞으로가 중요하잖아요. 주가가 네. 매번 이제 선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2분기에 이제 최대 실적 이거 이미 또 주가에 다 반영된 것 아닌가 하는 네.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어서요. 네.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어떨까요? 상승할 룸이 아직도 클까요? 네, 오늘도 그렇고 약간 조정을 받고 있어요. 이제 최근에 면세점주들이 약간 노이즈가 있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하나는 중국의 이제 뭐 관세 인하 이런 걸로 인해서 면세점의 가격차가 좀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런 이슈도 있었고 또 뭐 3월에 저희 면세점 사상 최대 매출을 찍었는데 4월, 네. 5월이 약간 슬로우 해지면서 그 기록을 벗기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더 이상 이제 실적이 더 세게 올라오지 못하는 그런 문제도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인천공항 이제 면세 사업자 선정으로 인해서 이제 임대료 부담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눌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네. 주가가 좀 최근 들어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매수 기회로 보고 있고요. 예, 주가는 좀 조정을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업황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네. 2분기랑 3분기에 아마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정 받을 때마다 매수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방금 말씀 주셨던 부분이요. 인천공항 이제 면세자 그 면세점 사업권 따낸 신세계. 네. 그 사실 뭐 이제 승자라는 기쁨도 있지만 한편으로선 말씀 주셨던 그 이제 어마어마한 임대료를 내야 된다. 그 네. 한 1년에 한 얼마 정도 내야 되는 거예요? 수천억 원이 넘어가는 거죠? 내는 게 이제 3천억 3천억 원이 훌쩍 넘어가는 것이고, 넘는 네, 예. 금액입니다. 여기에다가 또 이 그 입찰에 나설 때 또 네. 엄청나게 높은 금액을 또 썼던 네. 이 신세계란 말이죠.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감은 그래도 정말 말씀 주셨던 대로 그래도 좀 미미할 것으로 보시는 건가요? 영향이 없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정할 때는 네. 뭐 내년이나 이럴 때 연간 그 EPS가 최소 10%에서 15% 정도 하락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네. 중요한 부분은 저희가 그것을 주가가 선행적으로 반영을 해서 이미 주가가 40만 원 후반대에서 이제 뭐 40만 원 언더까지 다 그걸 반영해서 빠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악재는 이미 소화하고 있다라고 네.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저희가 여기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인천공항을 신세계가 가져오면서 신세계의 그 면세점 마켓시어가 아마 한 올해 말에 22%까지 올라올 걸로 보고 있어요. 호텔신라가 24%고요. 네. 롯데가 36%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쯤 되면 잘하면 신세계가 국내 면세 2위 사업자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요? 그렇게 이제 점유율이 올라가고 시장 지배력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도 한번 중장기적으로, 물론 단기적으로는 임대료 부담이 있습니다. 근데 중장기적으로는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사실 신세계가 이제 공격적으로 면세점 사업에 나서긴 하지만 네. 기존에 이제 충성 고객들은 롯데나 신라 가야지 하는 이제 생각을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한편으로는 했었는데 네. 또 이게 점유율이 또 뒤바뀔 가능성도 또 염두를 해두고 계신 거군요. 이 여건에서는. 그렇죠. 인천공항 면세점이 워낙 매출이 커요. 거의 이제 연간 8천억 이상의 이 터미널로 빠져나가기 전에는 거의 9천억 수준의 매출이 나왔던 사이트고요. 네. 이제 거기에 이제 면세점이 들어가게 되면 그 브랜드 상승 효과도 굉장히 크거든요. 네, 내국인들도 이제 거기서 신세계 면세점을 많이 만나게 되면서 인지도가 크게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후발주자들 말이에요. 뭐 하나 갤러리아 네. 타임월드라든지 네. 그 외에 이 소규모의 면세점들로도 좀 관심을 기울여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네. 이 대장격들을 좀 봐야 되는 걸까요?
요새 이제 워낙 중국의 따이공들이나 보따리상 매출이 좋기 때문에 중소형 사업자들도 실적이 네, 좋은 네.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중소형주를 보시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면세업이란 게 기본적으로 굉장히 규모의 경제가 많이 필요한 네. 사업입니다. 저희가 직매입이나 이런 것들을 모두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그 면세 섹터 내에서는 그래도 대장주 위주로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뭐 호텔신라, 신세계가 네. 더 선호하는 종목입니다. 눈여겨 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유통주들 가운데 그러면 이제 시각을 살짝 조금 비틀어 볼까요? 편의점 쪽 아니면 네. 뭐 홈쇼핑 쪽도 좋고요. 네. 편의점 오늘 BGF 리테일 진짜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네, 네. 뭐 이제 최근 검색된 뉴스에서는 이게 실질적으로 매출에 영향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월드컵 수혜라고 네. 하면서 뭐 편의점에서 맥주 뭐 난리 났다 뭐 네, 이런 네. 얘기들도 막 검색이 되던데요. 네. 이런 것 제외를 하고요. 뭐 최저임금 관련한 이슈들도 있었고 네. 이거는 이제 편의점에서 어떻게 이거를 좀 믹스시켜서 주가를 좀 전망을 해봐야 될까요? 편의점은 지금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추천을 드리고 네,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최저임금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 내년에도 또 오를 것이기 때문에 편의점 산업은 좀 구조적으로 어떤 리스크에 있다라고 현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반영해서 주가가 작년 말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굉장히 크게 하락을 한 상황이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반등의 기미가 있냐라고 봤을 때 6월 기존점 성장률이 꽤 괜찮은 걸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 말씀하신 대로 월드컵 효과일 수도 있고 네, 또 네. 편의점이 지금이 최성수기거든요. 그래서 성수기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이미 악재를 반영해서 많이 빠져 있고 또 성수기 진입하니까 트레이딩 정도는 지금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추세적인 상승으로 이어지기에는 편의점의 그런 비용 구조라든지 여러 가지 구조가 지금 이렇게 유리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네, 단기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통주들 가운데서 이제 증권사별로 이 탑픽은 무엇이다라는 것들을 이제 뭐 보고서를 통해서 내놓곤 하잖아요. 그 한번 쭉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삼성증권에서는 호텔신라와 신세계 좋게 보고 있었고요. 미래에셋대우에서는 롯데쇼핑을, 또 현대차투자증권에서는 현대백화점, GS 리테일 등등, 신한금융투자에서는 신세계 이마트 오늘 강하죠. 또 롯데쇼핑, 현대백화점 등등을 꼽아놓고 있는데요. 저희 오늘 함께하고 계신 2018 유통 섹터의 베스트 애널리스트 우리 이재영 연구원께서는 유통주의 탑픽을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저희는 그쪽으로 한번 따라가 보려고요. 네. 어떤지 보고 계십니까? 네, 저는 호텔신라와 신세계를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네네. 현대백화점도 이제 차세대 면세주로 투자 가치가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세 종목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이제 설정해도 목표가를 한번 쭉 저희가 한번 뽑아놨어요. 호텔신라 16만 원대, 신세계 55만 원, 현대백화점 13만 5천 원 이렇게 목표가가 이제 설정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셋 다 2분기 그리고 한 3분기까지는 그래도 실적 나쁘지 않겠습니까? 네, 다 괜찮을까요? 이제 면세점 관련 종목들이라서 실적은 이제 뭐 2분기뿐만이 아니라 네. 지속적으로 중국 소비의 상승에 따라서 좋을 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밀릴 때마다 조금씩 담아두는 거 나쁘지 않다라는 시각 한번 챙겨가면서요. 최근 들어서도 수급 괜찮고 주가에 대한 어떤 상승 기대감도 큰 면세점주 그 가운데서도 호텔신라, 신세계, 현대백화점 이렇게 한번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 유통섹터 애널리스트 이지영 연구원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